자, 앞에서는 우리 일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일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된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에너지의 두 형태 중에서 물체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때 가진 에너지를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보시면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포텐셜이라는 게 가능성, 잠재력 있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중력에 반해서 높이를 가지게 되는 이 에너지가 어떤 큰 힘을 가지게 되잖아. 잠재적인 힘을 가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기준점을 주고 기준된 위치에서 어떤 높이만큼이 떨어져 있을 때 가진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중력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지표면을 0으로 잡고 뭐 예를 들면 10m를 올렸다. 그러면 10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위치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더 무거운, 예를 들면은 100kg짜리 물체와 10kg짜리 물체가 똑같은 높이에 있어요. 운동 속력은 똑같이 떨어져. 하지만 밑에 있는 어떤 말뚝이 박힐 때 100kg가 떨어지는 거랑 10kg가 떨어지는 거랑 말뚝이 어디가 더 많이 박히겠니? 당연히 말뚝이 100kg짜리가 부딪혔을 때 더 많이 박히겠죠. 그래서 질량과 높이라는 거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고, 또 같은 높이라면 더 무거울수록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울수록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이에 더 비례하는 값이고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게 되겠고요.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 6이라고 쓸게요. 높이 곱하기 질량이 되겠죠. 질량 곱하기 일단은 비례한다.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해요. 각각 표시할게요. 그냥 높이와 질량이 비례해요.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요, 위치 에너지는 이제 질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력에 반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게값이 되겠죠. 9.8을 꼭 해줘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 혹은 뭐 m 요걸 g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gh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별개로 기억하시고, 어쨌건 요거는 여러분들은 요거 정도,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9.8이나 10이 주어질 거고,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높이, 요거를 정리하면요, 결국에는 무게잖아. 무게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중력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변화를 보시면요, 물체를 들어 올려 그럼 높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높이 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치? 물체를 만약에 어떤 물체가 높이 있던 걸 그냥 떨어뜨려 그러면은 점점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높이 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책을 한번 보시면요, 1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시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중력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끌어올렸을 때, 높이 있을 때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기준점과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진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했죠. 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과 같다. 질량은 보통 우리가 m이라고 쓰고, 높이 같은 경우는 height 해가지고 height 있지. 그래서 그때 이 약자 h를 써요. 보통 많이 써요. 수직으로는 보통 이동거리를 h라고 표현하고요, 수평으로는 이동거리를 그냥 우리 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다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 중력의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밑에 식에다가 별표 쳐놓으시면 돼요. 뭐 제가 이제 적어 놓기도 했지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에다가 9.8 곱하기 질량이란 거는
무게이기도 하고 중력의 크기이기도 하잖아요. 물체가 가지는 중력의 크기이기도 하지. 그죠? 이 값에다가 그 들어올린 높이만큼을 곱하라라는 소리예요. 무게 곱하기 높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되고, 알겠죠? 각자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어쨌건 어떤 물체가 가지는 질량과 높이의 위치 에너지 비례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를 보시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을 보시면 추를 오른쪽 그림요, 추를 딱 떨어뜨려. 그러면은 원통형 나무가 추가 딱 부딪히는 순간 밑으로 빵 치면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추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아니면은 추를 높이 올리면 높일수록 나무는 더 많이 떨어지겠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나무 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되겠죠. 물체가 이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니까 원통형 나무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화살표를 옆에 보시면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 도막의 한 일이 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일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 작용되는 예가 되겠죠. 2번 추의 질량이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한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외워두셔야 되고, 요게 뭐 똑같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나오고도요, 물리 시간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 식을 가지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 게 되게 간단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좀 많이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쳐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데 요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어쨌건. 자, 오른쪽에 보면요, 1번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 대인데요. 제가 위치 에너지는 기준 위치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냥 지표면을 0으로 잡고 지표면에서 몇 미터 떨어져서 5m니 10m니 뭐 100m니 떨어진 위치를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 기준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은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지면을 기준으로 했느냐,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느냐, 옥상으로 기준으로 했느냐. 그러면은 물체가 가지는 기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은 물체가 옥상 위에 있는데 지면으로부터는 5m야. 그런데 베란다로부터는 2m야.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지.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만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을 때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표면에서 떨어진 높이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뭐 베란다 위에 있던 아니면 책상 위에 있던 기준점을 다르게 줄 수 있겠죠?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요 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그리고 과학은 뭐 우리가 뭐 수학처럼 정확한 계산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계산하실 때 주관식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객관식에서는 9.8 대신에 10을 제가 한번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충 이제 10을 딱 써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지. 하나하나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주관식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요, 3m 곱하기 4 곱하기 10을 하면 120이 나오죠. 그래서 120 줄과 유사한 6번에 4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고.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죠. 뭐가 되겠고요. 2번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렇죠?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말씀드렸었고요. 추의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도 2배가 되겠지. 그래서 x가 되겠죠.
OOX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봤었고요. 위치 에너지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개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식을 외우는 소리예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아니면은 mgh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외워두시면은 m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자체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고요. 식을 이제 적어둘 텐데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요,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속력이 10km로 갈 때랑 100km로 갈 때랑 당연히 에너지가 100km 쪽이 훨씬 크겠죠. 그런데 뭐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10km로 차 벽에 부딪히는 거랑 100km로 사고가 나가지고 빵 부딪히는 거랑 그 파괴력이 어디가 훨씬 크겠냐. 당연히 100km 쪽이 크죠. 그래서 비례해서 터지는 데는 제곱으로 커져요. 제곱으로 속력 같은 경우. 그리고 버스와 일반적인 그냥 자전거를 생각해보세요. 버스가 가가지고 어디 벽 같은 데 부딪히는 거랑 자전거가 가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걸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에너지가 크지? 당연히 버스가 부딪히는 게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속력에는 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하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의하면요, 운동 에너지는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이 왜 붙고 이런 거는 이제 물리학자들 계산해가지고 나온 물리 값이니까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유도하는 걸 배울 수는 없잖아요. 수학적인 거니까 나중에 오늘 시간에 한번 알아볼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호를 쓰면요, mv 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식 두 개, 위치 에너지 mgh, 위치 에너지는 mg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네, 두 개씩 꼭 기억하시면요, 식만 기억하시면은 문제 푼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계산 자체는 되게 간단하니까. 알겠죠? 다시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질량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너무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 보통 이렇게 포물선 논리거든요. 이거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알겠지? 두 개 정도 그래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요거 자체 포물선 자체는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다루진 않는데 써놓기만 하시고 요렇구나 해주시면 나중에 물리를 더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리.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당연히 높이 있는 물체니까 질량 높이에 따라서 비례할 것이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어딘가 막 뭔가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지? 주변에 친구가 50한 80kg 뚱뚱한 친구가 와가지고 부딪히는 거랑 한 40kg 빼빼 많은 친구가 와가지고 부딪히는 뭐 어떤 에너지가 더 크니? 당연히 뚱뚱한 친구가 와가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더 타격이 크잖아, 그죠? 속력도 천천히 달라오는 거랑 이렇게 안기는 거랑 막 뛰어가지고 팍 하는 거랑 어디가 더 데미지가 있니? 그죠?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알겠지? 머리가 무거운 거랑 속력에 대해서. 근데 질량은 비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 속력이 제곱이니까 여러분 잘 외워주시면 돼요. 네. 책을 볼게요. 자, 이제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에서 1번 운동 에너지 돼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식으로 따지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고요. 2는 2분의 1 mv 제곱 라고 하고 그냥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운동하고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키네틱이.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그냥 기호를 나타낼 때는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고요. 키네틱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해요. 포텐셜을 따서. 왜냐면 에너지 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냥 어차피 문제 자체가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대로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대로 따로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 정도 기호는 있다 정도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 에너지 전환을 보시면요,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 도막과 충돌했어요. 수레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겠죠. 일로 전환된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는 거리가 2배, 3배로 증가하더라. 그리고 실험값이 되겠고요. 3번,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로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2배, 3배가 아니라 4배, 9배로 증가하네? 제곱배로 증가하더라. 그지? 실험값이요, 실험값. 물리학자들이 다 실험을 해가지고 계산한 값이고요. 뭐 2분의 1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들을 유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계산은 뭐 서로 간의 물리량들을 계산하다가 나온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보시면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중력의 한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중력의 한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고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처음에 사과가 매달려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만 갖겠지, 그지? 당연히 속력이 0이니까. 그리고 딱 어떤 10m 높이에서 딱 달려 있어. 위치 에너지만 갖겠죠. 근데 얘가 딱 떨어졌어. 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운동하기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중간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다 다를 거야.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2학기에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인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체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운동을 하잖아. 그치? 근데 운동을 하는 물체들은 또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물론 이제 수평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지만 막 예를 들면 나는 새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높아진다든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합한 값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 얘는 위치 에너지만 갖겠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은 땅에 떨어졌어.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위치 에너지는 최소가 되겠죠. 그지? 거의 0에 가깝잖아. 위치 에너지는 0이겠죠. 0이라고 할게요. 대신에 얘가 정지에 있던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면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최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이지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왜? 위에 매달려 있던 물체는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같다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운데 정도에 왔어. 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얘는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요 두 개를 합한 값이 서로 간의 합한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3학 2학기 때 배운 내용이니까 바로 그냥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미리 이제 알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 에너지가 중요한 건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오른쪽에 우리 9번, 8, 9, 10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에다 대입하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 125줄 되겠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는 물체가 이동한 일이 되겠죠.
이동해서 한 1이 되니까 10N 곱하기 2m가 20줄이 이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생각할 수 있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물체가 어떤 물체가 10m 위에서 위치 에너지를 가져.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에 전기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만 얘가 뚝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최대 속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를 최대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값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식 두 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자, 넘겨주시고 116페이지 하고 이제 실험 볼게요. 운동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운동 에너지는 중력과 속력이 영향을 주는데 중력에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고요. 결과엔 해석에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수레의 질량이 0.5일 때, 1일 때, 1.5일 때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가 4, 8, 12로 정확하게 비례해서 증가하네요. 그죠? 그리고 수레의 오른쪽 수레의 속력의 제곱이에요. 속력의 제곱을 했더니 0.01, 0.04, 0.09가 됐고요.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를 봤더니 4, 16, 36 네, 제곱에 비례하네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두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렸던 거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고요. 지금 그래프는 요 식에 정확하게 대입해서 그냥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x 값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는 포물선 안 나오고 요거 나오겠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정리 1번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 2번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질량이 일정할 때는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밑에 1번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고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고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X. 운동 에너지는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겠죠. 네, 5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중력의 한일과 운동 에너지는요. 이번에는 이제 쇠구슬을 투명한 플라스틱 관에다가 딱 떨어뜨려요. 네, 쇠구슬의 이제 높이에 따라서 질량을 측정하고 속력의 평균값을 구했다. 자, A에서는 이제 속력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력 측정을 봤더니 1회 때, 2회 때, 3회 때 평균을 봤더니요. 다 3.13, 3.14, 3.12 해서 3.12가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값을 구했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0.11이고 곱하기 이제 속력 3.13에 제곱했더니 0.54줄이 나왔더래. 계산한 값이죠. 밑에 봤더니요. 쇠구슬이 5점이라는 건 시작점이고 A점까지 자유낙하한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과 A지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네. 위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값을 구했네요.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중력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밑에 운동 에너지 서로 0.54로 같다더라. 그래서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값을 알 수 있다. 같다라는 거 이제 확인한 실험이고요. 1번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겠죠. 2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요.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네. 중력이 물체의 한 일과 위치 에너지는 같은 값이고 또 위치 에너지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요. 네. 1번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맞고요. 2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하죠. 5가 되겠고요. 3번 실험에서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되겠죠. 5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되면 쇠구슬의 속력은 4배가 된다 돼 있는데요. 그냥 2배가 되겠죠.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 쇠구슬의 속력도 커진다 그랬는데요.
어차피 뭐 층이랑 상관없이 떨어지는 높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8 줄인데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고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MGH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가 이제 50cm니까 0.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5 곱하기 2는 1이니까 9.8줄 이렇게 나오겠지. 2번은 9.8줄이고요. 자, 뒤에 넘겨주셔서 119페이지에 8번부터 우리 19번까지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뒤에 122페이지에 단원평가 문제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풀고 시작을 할게요. 다음 주는 이제 감각기관 나가고요. 다다음 주까지 하면 요 책 이제 1학기는 마무리 되겠네요.
8번부터 이제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가나 다라 마가 매달려 있고요. 질량이 2kg, 6kg, 4kg, 3kg, 4kg고 높이 있는 위치도 달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인데요. MGH 그죠? 그러니까 질량과 높이 값을 곱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9.8이란 거는 똑같은 값이고, 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6, 22, 나 같은 경우는 6, 4, 24, 다는 4, 3, 12, 라는 5, 3, 15, 마 같은 경우는 4, 2, 8. 그러니까 나가 24 가장 큰 값이네요. 무겁고 중간 높이긴 하지만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제 곱했을 때 큰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번에 2번 되겠고요. 9번 이제 기준점이 이제 달라지겠죠. 지면을 기준으로 했느냐, 책상 기준으로 하느냐. 질량이 10kg고요. 높이가 1m인 책상 위에 질량 2kg인 가방이 놓여 있대요. 기억.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겠죠. 그죠? 지면일 때보다 책상면일 때는 1m를 줄여야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되는데요. 책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가방은 당연히 책상 바로 위에 있는 거니까 0이 되겠죠. 높이가. 그래서 맞고요. 지면을 기준으로 했어요. 가방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다 돼 있는데요. 네, 2 곱하기니까 위치 에너지는 1.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9.8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9.8줄이 아니라 98줄이 아니라 9.8 그럼 2를 해야겠죠. 가방이 2니까 우리는 지금 책상이 10인 것처럼 문제를 만들었는데 틀리겠죠. 그래서 9번에 3번 되겠고요. 10번에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m 높이만큼 천천히 들어올렸대요.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겠죠. 중력에 거슬러서 반대쪽으로 일을 했으니까 기억 맞고요.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98줄이다 돼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90.8 곱하기 질량이 10이고요. 높이는 1m. 그럼 98줄이 되겠죠. 니은 맞고요. 지금 물체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감소하였다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게 아니라 늘어난 거지. 0에서 98줄로 늘어났죠. 10번에 3번 되겠고요. 11번 5kg짜리인 질량이 5kg고요. 그 다음에 말뚝의 깊이가 10cm였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20kg인 추를 같은 말뚝에 떨어뜨린다면 질량이 4배가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 혹은 한 일의 양도 4배가 되겠죠. 10cm가 아니라 40cm로 증가했지. 11번에 3번 되겠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비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자, 기억.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되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니은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 잘 알죠? 디귿.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지면 나무 도막이 받은 일의 양은 같다가 아니라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12번에 3번 되겠고요. 13번 이번에는 운동에너지예요. 질량이 4kg고요. 쇠구슬이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는 이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대입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속력이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8줄이죠. 13번에 4번 되겠고요. 14번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배, 속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4배. 질량에는 비례하니까 2분의 1 그리고 속력의 제곱은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4배의 제곱 4의 제곱이겠지. 그래서 8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14번에 4번 되겠고요. 질량에는 비례하니까 그냥 바로 곱해주면 되고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제곱
15번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 속력의 관계예요. 자, 1번은 뭐 잘 아시겠죠. 운동 에너지와 질량값.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4번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3번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와 속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물선을 그린다고 했죠. 여기가 속력일 때는 포물선,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일 때는 비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에 1번, 4번 되겠고요. 16번 이물체가 10m 이동한 순간의 속력은 돼 있는데요. 힘을 20N을 작용해서 10m를 이동시켰대. 그러면 200줄만큼 일을 했잖아요. 이게 20N 곱하기 10m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일을 했잖아요. 200줄만큼. 그래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고요. V 제곱 하면 되겠죠. V는 10이다. 16번에 4번 되겠고요. 17번은 질량과 속력을 달리했고요. 질량을 2kg, 그 다음에 질량에는 비례하는 값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면요.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속력 그냥 곱하면 되겠지. 일단 가부터 볼게요. V에는 제곱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는 2cm에서 2배로 증가했으니까 4배가 증가했죠. 속력이 2배가 증가했으니까 속력이 제곱배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가는 8이 되겠죠. 8cm.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질량이 2배가 됐고 속력 변화는 없는 거지. 그지? 나는 4m/s가 되겠죠. 그래서 17번에 4번 되겠지. 왜냐면 이동 거리가 8에서 16으로 그냥 딱 2배만큼 증가한 거니까 속력 변화는 없고 질량만 2배가 증가한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18번 같은 경우는 자 1번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한다. 맞죠?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면 운동 에너지는 0.98줄이 되겠죠. 100g짜리니까 0.1이 되겠고 이체 에너지는 9.8 곱하기 0.1 곱하기 1이 되니까 0.98 줄의 미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0.98줄이고 중요한 거는 그람이 우리 질량을 봤을 때 잘 보세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1로 쓴다는 거 이런 것만 단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100g에서 200g이 됐으니까 2배가 됐죠. 맞고요.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2배가 된다 돼 있는데요. 속력은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틀렸고 18번에 5번이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300g, 600g인데 질량이 2배 늘었으니까 당연히 2배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죠? 19번에 2번 되겠고요. 서술 영양 실력 판단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단원 평가 마무리 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시면 다음 주에 이거 풀면서 시작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만 해서 레슨 보고 왔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